청소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반대합니다. 결혼도 계급이란 게 있나요? 청소부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세상에는 아직도 계급이 있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정혜리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30년째 같은 시간에 깨는 습관이었다. 고등학교 청소부로 일하며 키운 딸 지은이가 이제 대학 4학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작은 원룸에서 혜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딸이 깨지 않도록. 항상 그랬듯이 엄마는 언제나 조용해. 마치 유령 같아. 지은이가 어릴 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혜리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다. 남편이 떠난 후 더욱 그랬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혜리는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떠올렸다. 지은이가 남자친구 민준의 어머니를 소개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엄마, 민준이 어머니가 우리 만나자고 하셔. 정식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혜린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지은이의 남자친구는 의대생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들었다. 혜리는 옷장을 열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을 골랐다. 검은색 정장이었다. 10년 전 지은이 고등학교 입학식 때 샀던 것이다. 괜찮을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혜리는 중얼거렸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만은 아직 맑았다. 30년간 새벽마다 학교 복도를 닦으며 기른 딸을 향한 사랑이 그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이가 깨어났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2시에 강남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단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예뻐 보이세요. 민준이 어머니도 엄마를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혜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은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어제 민준의 어머니에게 온 문자였다. 혹시 정혜린 씨가 청소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이들 이름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혜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 톤에서 이미 무언가를 예감할 수 있었다.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 혜린은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메뉴판의 가격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심지어 공기마저도. 저기 계시네. 지은이가 민준과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이었다. 명품 핸드백과 구두, 세련된 화장. 한눈에 봐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차미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린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차미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차미희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혜린은 느꼈다. 차미희의 손은 부드러웠고 자신의 손은 거칠었다. 30년간 걸레와 빗자루를 잡아온 손이었다. 자리에 앉자 차미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은이가 정말 예쁘게 잘 자랐네요. 민준이가 늘 자랑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부족한 아이인데. 부족하다니요. 학점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들었어요. 다만 차미희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지은이와 민준을 보며 말했다. 얘들아, 잠깐 음료수 주문하고 와줄래?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차미희의 표정이 달라졌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혜린 씨는 고등학교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민준이 아버지도 의사고 할아버지도 의사셨죠.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차미희의 말에 혜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혹시 지은이가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없나요? 좀 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체면 있는 일 말이에요.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교사요? 그것도 좋긴 하죠. 하지만 급여가 그리 높지 않잖아요. 우리 민준이는 장래에 큰 병원을 운영할 텐데. 그때 지은이와 민준이 돌아왔다. 분위기를 눈치챈 지은이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차미희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아이들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죠. 하지만 혜리는 알고 있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지하철에서 집까지 걷는 동안에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원룸에 도착해서야 지은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무슨 말 하셨어요? 민준이 어머니랑. 혜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별말 안 했어. 그냥 인사만 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혜리는 망설였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교사가 되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 그게 다예요?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청소부라는 얘기하셨죠? 혜린이 깜짝 놀랐다. 너는 어떻게 해?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들었대요. 저희 엄마가 청소부라고 하시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면서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창피해요? 뭐가? 엄마가 청소부인 게 창피해요? 제가 그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혜린의 가슴이 아팠다. 딸이 이런 상처를 받을 줄 몰랐다. 지은아,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내 일은 당당한 일이야. 그럼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맞는 말도 못하고 억울해도 참고 그냥 조용히 당하기만 하고. 지은아,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움츠러드세요? 지은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혜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딸 말이 맞았다.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참고, 피하고, 조용히 견디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딸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다. 그날 밤 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20년 전 지은이 아버지 정수호가 떠나던 날. 혜린아, 미안해. 난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수호는 대학 동기였다. 둘 다 가난했지만 사랑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의 벽이 높았다. 수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고 혜린은 임신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내가 더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혜린이 애원했지만 수호는 돌아서 버렸다. 너는 너무 순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 후 수호는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 돈 많은 집 딸이었다. 혜린은 홀로 지은이를 키워야 했다. 그때부터였다. 혜린이 조용해진 것은 세상에 맞서는 대신 피하는 쪽을 택했다. 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선택이 딸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먼저 사과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화내서 죄송해요. 아니야, 지은아. 너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소극적이었어. 혜린이 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달라질게. 엄마가 나서볼게. 엄마, 차미희 씨한테 다시 만나자고 할 거야. 제대로 얘기해 볼게. 지은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이제 그만 숨어 살 때가 됐어. 혜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30년간 다져진 인내심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쓰일 때였다. 혜린은 차미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답장은 금세 왔다. 좋습니다. 내일 2시에 저희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다음 날 혜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동료 청소부 영숙이가 말을 걸었다. 혜리나, 오늘 일찍 가네. 무슨 일 있어? 응, 딸 일로 중요한 만남이 있어. 그래, 잘 다녀와. 혜린이 너는 워낙 성실하니까 뭘 해도 잘 될 거야. 영숙이의 격려에 혜린은 힘을 얻었다.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은 자신을 인정해줬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카페에 도착하니 차미희가 이미 와 있었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차미희의 인사는 여전히 차갑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린이 정중히 인사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차미희가 바로 본론을 꺼냈다. 네.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요. 혜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입니다. 지은이 교육비로 쓰려고 모았던 거예요. 차미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이 돈을 모았다고요? 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야근도 하면서 모았습니다. 혜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제가 하는 일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차미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지은이가 돈 때문에 걱정된다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도 신혼생활도. 그게 아니에요. 차미희가 급하게 말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체면 문제라고요. 그 순간 혜리는 깨달았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직업 자체가 문제였다. 사회적 체면이라고 하시니 혜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제가 청소부라서 체면이 안 선다는 뜻인가요? 차미희가 잠깐 머뭇거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 가문의 전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서 의사만 훌륭한 직업인가요? 혜린의 질문에 차미희가 당황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요? 혜린이 되물었다. 저는 30년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더러운 걸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차미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아, 그게 아니라. 차미희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나요? 혜린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키운 제 자신도 자랑스러워요.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제 딸이 공부를 못해서요? 성격이 나빠서요? 아니면 제가 범죄자라서요? 차미희가 말문이 막혔다.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딸이 민준 씨와 결혼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혜린이 일어났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결국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군요. 잠깐 그렇게 나가시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제가 예의 없다고요? 아니면 무례하다고요? 혜린이 돌아서며 말했다. 예의와 무례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혜린은 카페를 나왔다.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혜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글쎄, 잘 안 됐어.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혜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러니까 민준이 어머니가 엄마 직업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지은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뭐 하려고? 민준이한테 전화할 거예요. 지은아, 잠깐. 하지만 이미 전화가 연결됐다. 민준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시 후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 혜린이 딸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다. 그래, 알겠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지은이가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하던? 민준이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말했대요. 저랑 헤어지라고. 혜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청소부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가문의 품격에 안 맞는다고 하셨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민준이도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네. 자기도 부모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뭔가 부족해요? 혜린이 딸을 안았다. 지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럼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혜린도 답을 몰랐다. 아니, 답은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계급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엄마가 다른 일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정직하게 살았어. 부끄러운 일 하나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현실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혜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 포기하지 말자. 다음 날 학교에서 혜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점심시간에 동료 청소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혜린아, 며칠째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다. 딸의 연애 문제와 상대방 어머니의 반대에 대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사람들이 그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더러워. 혜린이 딸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동료들이 하나둘 위로의 말을 건넨다. 혜린아, 너 청소 일한 지 몇 년이야? 30년 됐지. 30년이면 여기 선생님들 다 너 알잖아. 한번 물어봐봐. 영숙이가 제안했다. 뭘 물어봐? 너 일하는 모습을. 여기 선생님들이 혜린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때 마침 김 선생님이 지나가셨다. 수학을 가르치시는 베테랑 교사였다.
김 선생님, 잠시만요. 영숙이가 선생님을 불렀다. 네, 뭔 일이세요? 혜린 씨 아시죠? 저희랑 같이 일하는. 아, 정혜린 씨요? 물론 알죠. 30년 넘게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김 선생님이 혜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린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딸 결혼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혜린 씨요? 이 학교에서 혜린 씨 모르는 사람 없는데요. 네. 혜린이 놀랐다. 혜린 씨는 이 학교의 산증인이에요. 30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픈 적도 거의 없고 학교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혜린 씨 덕분이죠. 김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이들도 혜린 씨를 좋아해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다친 아이 있으면 보건실까지 데려다 주시고 혜린은 듣고 있기가 부끄러웠다. 무엇보다 책임감이 대단하세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학교를 지키시니까. 선생님, 혜린 씨 딸이 결혼한다고요? 축하드려요. 혜린 씨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분명 훌륭할 거예요. 김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봐라, 혜린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30년이면 보통 일이 아니지.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린은 지하철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민준이었다. 어머니.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 혜린이 씁쓸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그냥. 지은이 어머니. 무슨 일이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우유부단했나 봐요. 뭐가? 지은이와의 일요.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해서 고민된다고 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은이가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요. 그럼 뭐가 문제니?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강하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거든요. 혜리는 조용히 들었다. 대학도 어머니가 정해주셨고 친구들도 어머니 마음에 드는 애들하고만 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은이도 포기하라고 하세요. 더 좋은 집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민준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전 지은이를 사랑해요. 지은이가 아니면 안 돼요. 혜린이 민준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그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야지. 쉽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 계획에 지은이는 없나 보구나. 지은이 어머니 직업 때문에 체면이 안 선다고 하세요. 혜린의 가슴이 다시 아팠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준이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네.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지은이만 좋으면 돼요. 그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 하지만이 뭐야? 내가 지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싸워야지. 혜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사랑은 싸워서 지키는 거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민준아, 하나만 기억해. 지은이는 소중한 아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지은이 어머니, 제가 꼭 지은이를 지킬게요. 혜리는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엄마,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렸대요. 뭐라고?
저랑 꼭 결혼하겠다고.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자기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민준이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셨대요. 하지만 민준이가 물러서지 않았대요. 혜린의 마음이 복잡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다. 그런데 민준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저희 엄마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혜린이 깜짝 놀랐다. 직접?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대요. 제대로 된 장소라니? 민준이 어머니 병원에서요. 내일 저녁 6시에. 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가봐야지. 하지만 혜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차미희가 왜 갑자기 자신의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날 밤 혜린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 다음 날 저녁 6시, 혜린은 차미희의 성형외과 병원 앞에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이었다. 1층부터 3층까지가 모두 차미희의 병원이었다. 와, 혜린은 탄성을 자아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자신이 30년간 다닌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원장님이 3층 개인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더욱 화려했다. 벽에는 차미희의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차미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미희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마치 사장처럼. 앉으세요. 차미희가 혜린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 의자는 차미희보다 낮았다.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 같았다. 오늘 왜 저를 부르셨나요? 혜린이 먼저 물었다. 민준이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지은 씨와 꼭 결혼하겠다고. 차미희의 목소리는 차갑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무슨 뜻인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제가 조건을 제시할게요. 차미희가 서류철을 꺼냈다. 이게 뭔가요? 계약서예요. 혜린이 서류를 받아봤다. 제목은 혼인 관련 합의서였다. 조건은 간단해요. 지은 씨가 민준이와 결혼한 후에는 당신과 일체 연락을 끊는 거예요. 혜린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이사를 갈 거예요. 서울에서 멀리. 그리고 당신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또 하나 당신은 절대로 우리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 돌잔치, 명절.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혜린의 손이 떨렸다. 제가 왜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하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요. 차미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의 품격이 떨어질 순 없거든요. 가문의 품격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알다시피 저희는 의사 집안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죠. 그런데 청소부 출신이 사돈이 된다는 건 그만하세요. 혜린이 일어났다. 뭐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시겠지만 힘들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가 다르잖아요. 차미희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의사가 됐고 당신은 청소부가 됐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 순간 혜린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의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차미희가 당황했다. 의사가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무시하고 계세요. 혜린이 일어나서 차미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30년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어요. 더러운 걸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건 당신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고 저는 환경을 치료하는 일을 해왔어요. 둘 다 사람을 위한 일 아닌가요? 차미희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제가 딸 하나 대학까지 보낸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드는 생활을 30년간 했어요. 아픈 적도 있었지만 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말을 이렇게 해도 뭐요? 그래도 의사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혜린이 책상을 탁 쳤다. 당신이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수술실이 누가 청소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진료하는 병실이 누가 관리하는 줄 아세요? 차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당신도 제대로 일 못해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30년간 목소리 낮추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혜린이 소리쳤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요. 나가주세요. 차미희가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나가자 둘만 남았다.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러워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딸이 자랑스럽다고요. 하지만, 그리고 저도 자랑스러워요. 정직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거든요. 혜린이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이런 모독적인 계약서는 받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딸과 연락을 끊으라고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요? 혜린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당신에게 가족이 뭔지 아세요? 차미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고요. 혜린이 가방을 들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직업으로 나누자고 하시는군요. 잠깐 그렇게 가시면. 뭐요? 결혼을 허락 안 하신다고요? 혜린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걸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혜린은 지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차미희의 요구사항부터 자신이 한 말까지. 지은이는 듣는 내내 울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민준이,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엄마랑 연락을 끊으라고?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뭐 하려고? 민준이한테 전화할 거예요. 모든 내용 얘기할 거예요. 지은아, 잠깐. 하지만 이미 전화가 연결됐다. 민준아, 지금 시간 있어? 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급한 일이야. 1시간 후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지은이가 일어났다. 엄마, 다녀올게요. 지은아, 흥분하지 말고. 엄마, 저는 포기 못해요. 지은이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민준이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사랑해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안 돼요. 지은이가 나가고 혜리는 홀로 남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미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하나? 2시간 후 지은이가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떻게 됐니? 민준이가 화났어요. 민준이가? 네. 지은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은이가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가 결심했대요. 뭘? 어머니한테 맞서기로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최종 통보하기로 했어요. 최종 통보? 저랑 결혼하지 못하면 의사도 그만두겠다고 하기로 했어요. 혜린이 깜짝 놀랐다. 그럼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이제 확실하게 해야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저도 결심했어요. 만약 민준이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그럼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민준이랑 같이 독립할 거예요. 혜리는 딸의 각오가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아,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라. 엄마,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지은이의 말에 혜리는 할 말이 없었다. 딸 말이 맞았다. 사랑의 계급이 어디 있나? 다음 날 저녁 차미희의 집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준이 어머니 앞에서 소리쳤다. 뭐가 못 참겠다는 거니? 지은이 어머니한테 그런 모독적인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락을 끊으라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민준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체면을 위해서죠.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나 정말 지은이 사랑해요. 사랑이 뭔지 내가 뭘 알아? 결혼은 개인적인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가문이요?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 양반이에요? 민준이 비웃었다. 그리고 지은이 어머니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시고 딸 하나 훌륭하게 키우시고.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하는 거예요? 민준이 일어났다. 엄마, 나 이제 28살이에요. 제가 누구랑 결혼할지 제가 정할게요. 내가 뭘 알아서. 차미희가 소리쳤다.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계획해놨다. 좋은 대학, 의대,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집안과의 결혼. 그 계획에 제 의견은 없었나 보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저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뭐라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이 가방을 들었다. 어디 가는 거야? 지은이한테요. 그리고 내일부터 지은이랑 같이 살 거예요. 민준아. 차미희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뿌리쳤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지은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죠. 민준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준아, 내가 나가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차미희가 울부짖었다. 민준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엄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민준은 집을 나갔다. 차미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10시 혜린의 집 문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차미희입니다. 혜린이 깜짝 놀랐다. 차미희가 자신의 집에 왜? 문을 열어보니 차미희가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장도 지워지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미희는 원룸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자신의 집과는 천지 차이였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차미희의 목소리가 작았다.
혜린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차미희는 집안을 살펴봤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벽에는 지은이의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지은이가 정말 공부를 잘했네요. 차미희가 중얼거렸다. 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혜린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저기,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집을 나갔어요. 차미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지은 씨와 결혼하겠다고.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의사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혜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왔어요. 제발, 지은 씨가 민준이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차미희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에요. 의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발이에요. 민준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차미희가 울기 시작했다. 혜린의 마음이 복잡했다. 같은 어머니로서 차미희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차미희 씨, 저도 딸을 사랑해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이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 불행해져요. 민준이도 지은 씨도. 왜요? 둘이 사랑하는데 뭐가 불행해요? 사회적 시선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차미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차미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혜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정말 사회적 시선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차미희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닌가요? 혜린의 말에 차미희가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차미희 씨도 힘들게 사셨죠? 의사가 되기까지.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못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차미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왔어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혜린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차미희 씨를 부러워해 본 적 없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정말요? 네. 하지만 차미희 씨는 저를 무시하고 계세요. 그게 상처예요. 차미희가 고개를 떨궜다. 저도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청소부와 사돈이 된다고. 차미희가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래서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혜리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차미희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힘들었던 것이다. 차미희 씨, 체면이 뭔가요? 네. 남들이 보는 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혜린이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체면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요? 차미희가 되물었다. 네. 민준 씨와 지은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혜린이 다시 앉으며 말했다. 차미희 씨, 혹시 민준 씨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제 아들인데 어떤 아이였나요? 차미희가 잠시 생각했다.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고 그런 아이가 지은이를 사랑한다는 건 지은이도 좋은 아이라는 뜻 아닌가요? 혜린의 말에 차미희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차미희 씨, 저는 차미희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네, 어머니 마음이니까. 자식이 제일 소중하죠. 혜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자식의 행복이 뭔지는 자식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은이와 민준이 들어왔다. 엄마 왔어요. 지은이가 차미희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 왜 여기에? 민준도 당황했다. 앉아라, 둘 다. 혜린이 말했다. 어머니가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차미희가 아들을 바라봤다. 집을 나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헬쑥해 보였다. 민준아, 어머니,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은이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차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지은 씨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엄마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차미희가 혜린을 바라봤다. 정말 훌륭한 분이셔. 30년간 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해오시면서 딸을 이렇게 잘 키우시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민준아, 엄마가 너를 너무 엄마 곁에 두려고 했나 봐. 어머니, 내 행복은 내가 정하는 거지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차미희가 일어나서 혜린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혜린이 일어나서 차미희를 부축했다.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 민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응. 지은 씨가 좋은 아이라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어. 다만 체면 때문에. 차미희가 지은이를 바라봤다. 지은 씨, 미안해요. 상처 많이 줬죠? 아니에요, 어머니. 지은이가 일어나서 차미희에게 다가갔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되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차미희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차미희는 진심으로 지은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혜린과도 자주 만나게 됐다. 혜린 언니,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차미희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너무 비싼데 가지 맙시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둘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30년간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어요? 차미희의 질문에 혜린이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 때문이었어요. 딸 때문에? 네. 지은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인내. 차미희 씨도 똑같이 했잖아요.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 꿈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차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요. 왜 지은 씨가 그렇게 훌륭한지.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차미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언니,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 병원에서 환경관리 총책임자로 일해 보실래요? 혜린이 깜짝 놀랐다. 네. 언니의 30년 경험이면 충분해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고. 하지만 저는 학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죠. 혜린이 망설였다.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2달 후 지은이와 민준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예뻐. 정말 예뻐.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왜 울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그때 차미희가 들어왔다. 어머, 지은 씨 정말 예뻐요. 어머니, 어떠세요? 완벽해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복받은 거네. 차미희가 혜린의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도 예쁜 옷 하나 맞춰야죠. 결혼식 때 입을. 저는 그냥 있는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신부 어머니인데 예쁘게 입어야죠. 차미희가 혜린의 손을 잡았다. 제가 예약해 놓은 데 있어요. 같이 가요. 그렇게 두 어머니는 함께 쇼핑을 다녔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언니, 이 색깔 어때요? 차미희가 연보라색 한복을 들어 보였다.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언니한테 딱 어울려요. 혜린이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예뻤다. 언니 정말 예뻐요. 품격 있게. 고마워요. 혜린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봤다. 언니, 저 하나 더 제안할게요. 또 뭔가요? 결혼식 때 언니가 축사를 해주세요. 제가요? 네. 신부 어머니 축사. 혜린이 당황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괜찮아요. 마음만 전하시면 돼요. 차미희가 격려했다. 지은 씨를 30년간 키운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혜린이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결혼식 전날 밤 혜린과 지은이는 함께 앉아 있었다. 엄마, 내일이면 저 결혼해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네. 혜린이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결혼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이겨낼 수 있어. 혜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지은아, 항상 기억해. 너는 자랑스러운 딸이야. 엄마,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으니까. 지은이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그날 밤 혜리는 축사 원고를 썼다. 딸에 대한 마음을 30년간의 사랑을 담아서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장식됐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혜린의 학교 동료들도 왔고 차미희의 병원 직원들도 왔다. 혜린 씨, 정말 예뻐 보이세요. 영숙이가 혜린에게 다가왔다. 30년 만에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혜린이 보네. 고마워요. 와줘서. 당연히 와야죠. 우리 혜린이 딸 결혼식인데. 그때 차미희가 다가왔다. 언니 준비됐어요? 네. 혜린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고 민주는 행복해 보이는 신랑이었다. 식이 진행되고 드디어 혜린의 축사 차례가 됐다. 이제 신부 어머니 정혜린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혜린이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정혜린입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저는 작은 딸을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보자고. 혜린이 지은이를 바라봤다.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게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지은이의 꿈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됐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30년간 학교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봐. 혜린이 차미희를 바라봤다. 차미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혜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저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 딸을 키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혜린이 지은이와 민준을 바라봤다. 지은아, 민준 씨,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사세요. 혜린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고 민준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차미희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자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그 순간 혜린은 깨달았다. 자신이 30년간 숨어 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이와 민주는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혜린과 차미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해요. 차미희가 혜린에게 전화했다. 네, 좋아요. 둘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 병원 일은 어때요? 혜린은 차미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원에서 환경관리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좋아요. 새로운 도전이라 재미있어요. 직원들도 언니를 좋아하더라고요.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혜린이 미소를 지었다. 30년 경험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럼요. 언니만큼 꼼꼼한 사람 없어요. 그때 차미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민준아. 응? 뭐라고? 차미희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확실해? 혜린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언니, 대박 소식이에요. 뭔가요? 지은 씨가 임신했대요. 혜린이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민준이가 방금 전화했어요.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손을 잡고 울었다.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우리. 그러게요. 상상이 안 가요. 혜린의 마음이 벅찼다.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언니, 지은 씨 잘 챙겨야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그 말을 들으며 혜린은 행복했다. 진짜 가족이 됐다는 게. 며칠 뒤 혜린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혜린 씨,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교육청에서요? 네. 혜린 씨를 모범 교육 직원으로 표창하고 싶다고 하네요. 혜린이 놀랐다. 저를요? 30년간 한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받으셨어요. 표창식이 다음 주에 있대요. 혜린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표창을 받다니. 교감 선생님, 제가 정말 받을 자격이 있나요? 당연하죠. 혜린 씨만큼 성실한 분 없어요. 전화를 끊고 혜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엄마가 표창을 받게 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신이 났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30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고마워, 지은아. 엄마, 표창식 때 저희도 갈 수 있죠? 물론이지. 혜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 같았다. 혜린은 정장을 차려입고 교육청에 갔다. 지은이와 민준, 그리고 차미희도 함께였다. 정혜린 씨, 앞으로 나오세요. 혜린이 무대에 올라갔다. 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30년간 한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며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교육감의 말에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혜린에게 주어졌다. 30년 전 저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혜린이 지은이를 바라봤다.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하면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은이와 민준, 차미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표창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도 표창 받을 자격 충분해요. 차미희가 말했다. 저희 병원에서도 언니 덕분에 환경이 많이 개선됐어요. 혜리는 행복했다. 자신의 일을 인정받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몇 달 후 지은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혜리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됐다. 어머니, 손자예요. 민준이 갓 태어난 아기를 혜린에게 보여줬다. 어머, 정말 예쁘네.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이는 어때? 괜찮아요. 지금 자고 있어요. 차미희도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 그러게요. 민준이 닮았네. 아니에요. 지은 씨 닮았어요. 두 할머니가 손자를 두고 행복한 다툼을 벌였다. 며칠 후 지은이가 퇴원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했다. 엄마, 매일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손자인데. 혜리는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다. 손자를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할머니, 안녕? 혜린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30년간 청소 일을 했단다. 그리고 내 엄마를 키웠지. 아기가 혜린을 바라보며 웃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내게 하나 약속할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할머니는 응원해 줄 거야. 혜린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쳐 줄게. 할머니처럼. 챕터 25. 진정한 품격. 1년 후 혜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미희의 병원에서 환경관리팀장으로 승진했고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혜린은 옛 직장인 학교를 방문했다. 후배 청소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혜린 선배님, 영숙이가 반갑게 맞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새로운 일터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숙이가 말했다. 선배님이 표창도 받고 성공하신 모습 보니까 저희 일도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혜린이 미소를 지었다. 영숙 씨, 우리 일은 원래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때 김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혜린을 보고 놀라셨다. 어머, 혜린 씨,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 직장 구경하러 왔어요. 혜린 씨 소식 들었어요. 병원에서 팀장으로 일하신다면서요? 네, 운 좋게.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죠. 김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셨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인정받은 거예요. 혜리는 선생님의 말씀이 고마웠다. 저녁에 혜리는 지은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다. 차미희도 함께였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지은이가 물었다. 좋았어. 옛 동료들도 만나고. 혜린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다. 그런데 지은아,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가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더라. 혜린이 차미희를 바라봤다. 맞아요, 언니. 차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걸. 민준이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용기가 뭔지.
용기. 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혜린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도연이도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도연이요? 응.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 혜린이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도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하나 알려줄게. 아기가 혜린을 바라봤다. 세상에는 높고 낮은 직업이 없단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모두 소중해. 혜린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차미희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저 정말 많이 변했죠? 우리 모두 변했어요. 더 좋은 사람으로. 혜린이 차미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뭔가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혜린이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지은이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그날 밤 혜린은 일기를 썼다. 청소일을 시작한 지. 그때는 몰랐다. 이 일이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그리고 지은이가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는 걸. 처음에는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숨을 필요가 없었다는 걸. 정직한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품격이 있다.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도연이에게 보여줄 할머니의 모습을 위해서. 혜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30년간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품격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혜린은 그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5년 후 도연이는 건강한 5살 아이로 자랐다. 혜린은 병원 환경관리 이사로 승진했고 차미희와는 진짜 친자매처럼 지냈다. 어느 날 도연이가 혜린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무슨 일해요? 할머니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 와,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혜린이 웃으며 손자를 안았다. 도연아,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할머니. 그 순간 혜린은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다. 침묵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